역함수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f 함수랑 g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g는 뭐 y에서, 어이구 엄청 두껍네. y에서 g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들의 역함수가 있을 때, 자, 한번 맞춰봐봐. 왠지 역함수의 역함수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원래 그쵸, 원래 함수 요 f 되겠죠? 네. 그치? 그 다음에 합성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바뀌더라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좀 디테일이 좀 다르지. 여기 뭐 ix, iy라 돼 있는데, 사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역함수끼리 합성을 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요것만 알면 되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깊은 부분인데, 밑에서 전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지금 일단 요거 보면 모양에서 눈에 띄는 거 뭐 있노? 한번. 순서가 바뀌죠. 순서 바뀌죠. 그렇죠. 순서가 바뀐다는 것이 조금 흥미로운데 그것도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합성했을 때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 두 함수는 무슨 함수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즉 처음에 역함수라는 걸 몰랐어도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 표현보다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나타내면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 f의 f 인버스 x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합성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뭐 나오겠노? y는 y는 x? fx는 x. 그치, x가 나오게. x가 딱 나오는. 이 표현이 결국은 이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ix가 된다는 건데, ix는 결국은 x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 f에다가 gx를 합성했는데 x가 그대로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f랑 g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역함수 관계다. f의 역함수가 gx이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가 fx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잘하냐? 이해 잘해서 잘 따라오고 있네. 됐고, 그 다음 위의 성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해해 봐라. 자, 역함수의 역함수가 역함수의 역함수가 원래 함수가 된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이걸 뭐 a, b, c가 1, 2, 3, 2, 3, 4, 5로 쏜다. 1, 2, 3, 2, 3, 4, 5로 쏜다고 하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쏘는 게 이게 F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쏘는 게 F 인버스잖아. 그럼 F 인버스 인버스면 그거 다시 또 반대로 쏘는 거니까 당연히 F랑 같겠죠. 뭐 굳이 거창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됐고, 그다음에 2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는데, 자,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뭐 1, 2, 3에서 역시나 뭐 제일 만만한 게 1, 2, 3, 4, 5, 6이야. 그렇죠. 요렇게 되고, 반대로 쏘는 게 f 인버스잖아. 반대로 쏘는 게 f 인버스인데, 반대로 쏘기는 하지만 이렇게 따로 한번 그려볼게. 이게 f 인버스. 그럼 4는 1에다 쏘고, 5는 2에다 쏘고, 6은 3에다 쏘는 거야. 그러면은 F 합성의 F 인버스에다가 X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F 인버스 기준에서는 이 함수의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얼마야? 4, 5, 6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4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F의 F 인버스 4가 되고, F 인버스 4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 1이잖아. 그래가지고 얼마 나온다? 4가 나오겠죠. 다시. 왜 이게 F1이 될 거니까. F1이 여기서 4니까 이거 4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이번에 5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뭐 나오겠어?
5 나오겠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6 넣으면은 6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갖다가 합성해서 x를 넣으면 그 x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온다. 그 x가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쌤, 어차피 그럼 이거 F 서클에 F 인버스를 하나 아니면 F 인버스 합성에 F를 하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는 F가 먼저 나왔는데 F 인버스를 내가 먼저 한번 한다 해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 되노? 1, 2, 3. 1, 2, 3이죠.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고, 그쵸? 여기다가 2 넣으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넣으면 3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달라요. 이렇게 얘도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온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얘는 1, 2, 3 들어가서 1, 2, 3 나오고 얘는 4, 5, 6 들어가서 4, 5, 6 나오잖아. 그치? 조금 다르지. 그래서 여기 이제 ix, i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 x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요 x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함수, 오른쪽에 있는 함수, 먼저 계산되는 함수의 정의역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y라고 하는 것도 여기 먼저 계산되는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진 않고 그게 문제화 되어 나오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합성함수에서는 다시 역함수의 합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니 해도 뭐다?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X를 넣으면 어떻다? X가 그대로 나온다. 순서가 바뀌더라도 X를 넣으면은 X가 그대로 나온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특이한 게 뭐다?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무관한 거지만 형태상으로는 이게 좀 뭐랑 비슷하냐면 지수법칙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a 곱하기 b의 제곱을 했다 치면 a제곱 b제곱이라 쓰지 굳이 순서를 바꿔서 b제곱 a제곱 이렇게 안 쓰거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를 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쌤이 앞에서 비유했듯 기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잘 생각해봐. 내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포장만 바꾸는 거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 기계를 비유해서 쌤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포장을 바꾼 기계의 역함수는 맞나? 각각의 기계 역함수의 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연결했다는 건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기계로 나타내면 이거죠. 어디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이거? F 기계에 먼저 들어가잖아. 맞나? 그 다음에 이제 G 기계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X를 넣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fx가 나오겠고 여기서 gfx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핵심은 뭐냐? 이 기계의 역함수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x를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x가 나오게 하려면 어떤 기계들을 밑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나요? 이걸 묻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기계들을 연결을 해주면 될까요? 이걸 묻는 건데 이거는 봐봐. x를 넣으면 fx가 나올 거고 fx를 넣으면 g에다가 fx가 나올 거야. 근데 생각해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g 인버스 기계를 먼저 넣었다 생각해봐. g 인버스 기계를 넣으면 여기서 뭐가 통과해서 나올까? 자, 이거 표현 한번 보면 F라는 기계에다가는
A를 넣으면은 FA가 나오잖아. 네. 근데 역함수 기계라고 하는 건 거꾸로니까. FA를 넣으면 A가 나오는 게 F 인버스 기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F 인버스 기계에는 FA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G 인버스 기계에다가 GFX를 넣으니까 뭐가 나오겠노? FX가 나오겠지.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그치? 그럼 근데 우리는 최종 결과물에 뭐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X 나오게. X 넣었을 때 X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러면 마지막에는 F를 넣었을 때 X가 나오게 하려면 이 기계가 뭐여야 되는 거야? F 인버스가 돼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이 둘의 순서가 바뀐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교환 법칙 성립. 그치. 교환 법칙 성립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럼 표현을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연산 순서대로 하면은 먼저 연산되는 게 오른쪽에 쓰이니까 맞아? 이거 G 인버스에 여기다가 F 인버스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 어떻게? F 합성 G라는 맞나? 이 기계에다가 얘를 또 합성했더니 x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i다 이 뜻이니까. 그럼 얘랑 얘가 무슨 관계인 거야? 역함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fg의 역함수는 f 인버스의 g 인버스가 된다. 미쳤다. 거꾸로. 잠깐만. 이 기계가 GF였구나. 그치? 이게 GF였네. GF. 깜짝 놀랐네. GF는 F 인버스의 G 인버스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 바뀐다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봐봐. 야, F랑 누가 이런 주장을 했어. F 인버스랑 G가 같대. 이게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보면 되게? 대부분 대답 잘 못해. F 인버스가 곧 G래. 그럼 그 말이 참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보면 돼요? 합성. 야, 니 오늘 죽여주네. 그치, 합성해보면 돼. 얘들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누가 주장하면 합성해가지고 x가 그대로 나오는지 보면 돼. 합성해서 항등함수인지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오씨. 그럼 여기서 봐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얘의 역함수가 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맞나? 그러니까 그 주장이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보면 된다? 합성해보면 돼. 얘랑 합성해서 맞죠? 항등함수 나오는지 보면 돼. 그러면은 G 합성 F에다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를 통째로 합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함수의 합성에서 뭐가 성립한다는 거?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 둘이 먼저 결합시키는 거. 그럼 F랑 F 인버스가 만나면 뭐 되는 거 알아? X. 이 표현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F랑 F 인버스에다가 X를 넣으면 X가 되죠. 이건 함수값을 이용한 표현이고 이거랑 같은 표현은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해됐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i가 되겠죠. 그러면은 G 그 다음에 가운데 I 그 다음에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와 합성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 맞죠? G 합성에 I 하면 뭐가 된다? G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G 합성에 G 인버스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X. 그렇죠? X라고 하면 안 되고 I라고 해야 된다. 그럼 방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랑 얘가 같다는 거 확인했고 얘랑 얘가 같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X를 넣으면은 결론적으로 뭐 나온다? X 나온다 이 뜻인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됐어? 네.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애들이 그냥 순서가 바뀐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 기계도 이용해 봤고
그 다음에 수식을 가지고도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도 한번 해봤다. 자, 그 다음 61번에 이거는 되게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F 인버스 A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함수 F에 뭘 대입해야 A가 나올까 항상 그게 궁금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F 인버스 1이다 그러면은 F에 뭐 넣어야 1 나오지? 오케이? F 인버스 3이다 그러면 F에 뭐 넣어야 3 나오지?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그럼 그거 이용해서 밑에 거 바로 보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f 인버스 3을 구해라 라고 하면 쌤이 화살을 반대로 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f에 뭐 넣어야 3 나오지? 이거만 생각하라. 오케이? f에 뭐 넣어야 3 나와? 1. 1 넣어야 3 나오죠. 그러면 1 이렇게 쓰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되게 쉽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니까? 그냥 f니까 f의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치? 좀 순진무구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맞나? 그럼 F0은 얼만데? 4. 그럼 F 인버스에 4잖아. F 인버스 4면 F에 뭐 넣어야 4 나오지? 보니까 얼마?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우리 민혁이처럼 클래스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어머나 이거 뭐니까? 그쵸? i니까 i0니까 얼마다? 0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나 클래스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거. f 인버스 3 f에 뭐 넣어야 3 나와? 1 넣어야 3 나오죠. 그럼 f1 되겠고 f1은 얼마야? 3이잖아. 근데 이게 뭐니까? i니까 i 3 하니까 3이다. 이게 훨씬 클래스 있는 풀이. 수학적으로 통찰력이 좀 있는 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63번 두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1차 함수네.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여라. 세 가지 방법이네. 재밌네. 오케이? 근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있어 보이는 방법은 뭐다? 3번. 알겠어? 합성해서 항등함수다. 죽이잖아. 오케이? 자,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 이렇게 하는 거네. 첫째, 얘들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gx의 역함수를 구해서 그게 fx랑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 맞아? 둘째, fx의 역함수를 구해서 그게 gx랑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 셋째,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수학의 매력이 이런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과 f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다르잖아. 함수가 다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통과. 심지어 합성까지 하면 뭐 계산이 뭔가 좀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럴 것 같단 말이야. 맞나? 근데 둘이 역함수 관계라면 이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게 돼 있다. 속으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연한 게 쌤 신기하더라고. 자, 그럼 g 인버스 x.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라 했어? 뭐랑 뭐 바꾸면 그만이다. x랑 y 바꾸면 그만인데 되고 있네. 자, x랑 y를 바꾸면 그만인데 여기 y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y라 써주면 된다 했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x는 으로 만든 다음에 xy 바꾸자. 그러면은 2분의 1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3이고 그럼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최종적으로 바꿔줬더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이것도 얘가 gx인데 얘는 y라고 쓰니까 좀 심심하잖아. 그럼 뭐 y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된다 했어요? g 인버스 x. 그치? 그래서 내가 g 인버스 x를 구했어. 얘랑 똑같죠? 이해됐어? 됐고. 그러면 2번 생략. 2번 생략. fx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gx랑 비교할 건데 아마 같을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네가 잘 대답을 해줬지만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냐 라고 물으면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냐 이게 제일 있어 보이는 방법이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요것도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요거만 해보지 뭐. 오케이. 그러면은 g에다가 fx 그러면은 fx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g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고 더하기 얼마인 거야? 2분의 3인 거잖아. 그치? 이 계산하니까 뭐 나와요? x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쌤이 일부러 좀 표현 형식을 좀 다르게 한번 가져가 볼 건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g의 fx를 갖다가 g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f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쓰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f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당연히 결과에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표현 방식과 과정을 우리가 좀 익혀놔야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됐고 그 다음에 64번 자 64번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 있잖아. 이거를 이 공식을 이제 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뭐 증명도 했고 그림도 그려봤지만 식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래.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못합니다. 이 등식을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걸 통해서 이걸 확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체를 잘 모르거든. 아까 얘기했죠. F 인버스랑 G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합성해. F랑 G를 합성한 게 뭐인지 I인지 확인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지금 얘를 별이라 치고 얘를 세모라 치면 별의 인버스가 세모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잖아. 그럼 뭐랑 뭐를 어떻게 쓸 때? 별과 세모. 별과 세모를 합성했을 때 i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맞아? 그럼 별과 G 합성 F와 세모 F 인버스의 G 인버스를 합성했을 때 맞죠? 얘랑 얘를 합성했을 때 i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G 합성 F 인버스의 X와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X가 같은지를 또 확인하는 방법. 이해됐어? 그러면은 지금 보면 구합시다. 여기서도 어차피 계산 방법 좀 다르죠. 여기선 봐봐. 합성함수 구해야 되지. F 역함수 구해야 되지. G 역함수 구해야 되지. 걔들을 최종적으로 합성해서 i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맞아? 여기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 구해야 되죠. 역함수 구해야 되죠. 역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해서 비교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를 거고 직접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요건 조금 이제 빨리 해보자. 요 합성함수 어째 되노? G의 fx 하면은 3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3x 마이너스 2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f 인버스 x 빨리 구해보자. f 인버스 x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g 인버스 x는 x 플러스 3 하다 보면 뭐 금방 빨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가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되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그럼 요렇게 x 넣었을 때 x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g에다가 f에다가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x 하면은 이게 뭐 거치고 거쳐 가지고 x 되는지 확인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거는 얘는 이거 바로 가면 되겠다. 왜 이거 하나의 함수로서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그럼 g 인버스 x가 얼마인데 지금? x 플러스 3이죠. 그리고 x 플러스 3 넣었어. f 인버스 요거잖아. 여기다가 x 플러스 3 넣으면 뭐해야 되노? 3분의 1에 x 플러스 3 빼기 3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되겠죠? 네. 이해됐어? 네. 3분의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얘를 그냥 f에 넣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노? 합성. 이 합성함수 이미 다 구해놨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x에다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를 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 빼기 2. 정말 수학이 재밌는 거는 그 어떤 검증을 하더라도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다. x 나오죠. 네. 우리 예상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거 미쳤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지우면 안 되잖아.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좌변식 구하고 우변식 구해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쵸? 그럼 좌변식은 어떻게 되냐면 g 합성 f의 역함수인 거야. 즉 3x 플러스 2의 역함수인 거지. 맞아? 그럼 좌변은 3x 플러스 2의 역함수 암산 때리 뭐 해야 되노? 3x 마이너스 2의 역함수면은 욕심 났나 보네 방금.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y꼴 3x 마이너스 2인데 넘기고 나누고 x 맞지? xy 바꾸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은 왜 되겠노?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x를 먼저 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g 인버스 x 아까 구해놨잖아. x 플러스 3. f 인버스에다가 x 플러스 3을 넣었어. 그쵸? 그러면 f 인버스에다가 x 플러스 3을 넣으면 3분의 1에 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3분의 1x에다가 플러스 3분의 2 우변이랑 좌변이 모양이 어때? 똑같죠. 그치? 근데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지. 맞지? 첫 번째 방법은 어째 했더니 마지막이 x라서 역함수입니다 라고 설명했고 여기서는 좌변과 우변이 모양이 같으니까 이 주장은 맞는 주장입니다 라고 설명했고 오케이? 배경 지식에 따라 어떤 접근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됐고 귀찮게 여러 번 누르게 되어 있죠. 자, 65번 되게 중요한 건데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제 함수에서는 우리가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 방금 앞에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랑 뭐 바꾼 것이다 정도로 이해했다. x랑 y 바꾼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했잖아. 근데 그걸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인 거야. 그럼 fa가 b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y꼴 fx가 a, b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얘는 y꼴 f 인버스 x가 b, a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맞나?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a, b를 지났지만 역함수는 b, a를 지났어. 근데 a, b랑 b, a의 우리 대칭 관계 알잖아. 네.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 그렇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맞나? 그럼 비단 a, b, b, a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맞나? y꼴 x 대칭해야 여기 있는 모든 점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다? 어떤 함수와 역함수는 그래프는 y꼴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됐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프를 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y꼴 fx다 그러면 여기에 y꼴 x가 있고 요게 y꼴 f 인버스 x다. 그래서 얘가 a, b를 지나면 얘가 b, a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다. 됐죠? 그래 놓고 이제 뒤에 거 요거 뭐 그래프 보고 하는 거는 쉽죠.
이런 것도 봐봐. 습관적으로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F 인버스의 D인데 습관적으로 F 인버스 D 하면 뭐다? F에 뭐 넣어야 D 나오지 이 생각하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금 위에 이거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긴 했는데 또 역설적으로 쌤이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 웬만하면 역함수 그래프 그리지 말라 하거든. 오케이? 자, 요거 끄면 어차피 위에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래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그리지 않는 방법 가볼게. 지금 위에서 역함수는 y 꼴 x 대칭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 f 인버스 d를 구하래. 그럼 뭔데? 역함수 구해가지고 x좌표에 d 넣으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그려보겠어.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gx는 f 인버스 x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생겼겠지.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지금 이게 y 꼴 x라서 이게 a면 이거 a거든요. 맞아? a고 b고 c고 d고 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 원래 함수가 b, a를 지나면 역함수는 a, b를 지나겠지. 원래 함수가 c,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c를 지나겠지. 맞아? 원래 함수가 d, c를 지나면 얘는 c, d를 지나겠지.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이거 했고 e, d를 지나니까 얘는 d, 1을 지나겠지.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됐어?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고 풀면 쉬워. f 인버스 d래. 역함수에다가 x좌표 d를 넣으면 그 높이가 얼마냐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인 거야? 2잖아. 이거 2네. 그럼 다시 f 인버스 2가 된 거야. 이거 문제 내가 잘못 냈다. 이거 잘못 냈다. 뭐 왜 잘못 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f 인버스 2 같으면 그러면 이 역함수에다가 2 넣으면 뭐 나오냐 이거지. 그치? f라 칩시다. 오케이? f라 칩시다.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하니까 좀 번거롭지. 역함수를 y 꼴 x 대칭하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y 꼴 f 인버스 x라는 건 알겠는데 좀 그리자니 번거로워. 그 역함수 그래프는 잘 안 그립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그 습관. 일단은 요거 a, b, c, d, e 있으면 f 인버스 d 나오면 이 생각해야 된다. f에 뭐 넣어야 d 나오지 이 생각. f에 뭐 넣어야 d 나오노? e 넣어야 d 나오잖아. f2가 d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e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f 인버스 e 그러면 f에 뭐 넣어야 e 나오지? 이거 생각해야 되고 요것은 나의 실수. f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e니까 f라고 할게. 오케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됐고 67번 여기서 이제 애들이 또 착각을 해버리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와 역함수는 y 꼴 x 대칭이니까 맞지? 얘들이 교점이 발생한다면 교점이 그렇게 못 그려. 교점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럴듯하잖아. 맞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시작. 자, y 꼴 fx의 그래프와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 꼴 x 대칭이므로 얘들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것은 동시에 얘의 교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은 그러니까 이게 fx고 이게 y 꼴 x인데 교점이 있다면 그럼 굳이 역함수를 그릴 필요도 없이 이 교점은 역함수와의 교점 이미 분명한데 근데 그것을 성급하게 일반화 해가지고
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모두 y 꼴 x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쌤 보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여기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그래서 따로 한 2개 정도만 외워놓으면 편해. 오케이? 그럼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교점이 있는데 그게 y 꼴 x 위에 있지 않은 경우. 오케이? 첫째, 얘가 감소함수면서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나. 뭔 소리냐면 fx가 a, b랑 b, a를 지가 다 지나. 오케이? 그러면 요게 a, b랑 b, a면 fx가 여기 이런 식으로 더럽게 못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쳐봐. 그러니까 그 역함수를 내가 그릴 거야 지금. 역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릴 건데 이 fx가 a, b를 지났으니까 역함수는 b, a를 지나겠지. fx가 b, a를 지났으니까 역함수는 a, b를 지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뭐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까만색의 역함수가 지금 빨간색이거든. 둘 다 지나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교점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 지금 빨간색과 까만색 교점 몇 개 발생했어? 2개. 다시 눈 뜨고 쳐다봐. 교점 몇 개 발생했어? 아, 3개. 3개 발생했잖아. 네. 맞나? 아, 그 중에 하나는 y꼴 x 위에 있는 점. 그 중에 하나는 y꼴 x 위에 있는 점이고 나머지 2개의 점은 y꼴 x 위에 있지 않은 a, b, b, a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점 여러 개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y는 x. 무조건 하나는 그렇게 물으니까 조금 쌤도 생각 안 해봤는데 무조건 하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y꼴 x 이외의 점에서도 교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y꼴 x 이외의 점에서 교점이 2개 발생한 케이스잖아. 네. 맞나? 근데 y꼴 x 이외의 점에서 교점이 되게 많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면 봐봐. y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생각해봐. 역함수는 xy 바꿨어. 그럼 x는 y분의 1, y는 x분의 1. 나와 나 자신이 역함수가 같아. 맞아?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y꼴 x가 있어.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네. 그치? 근데 역함수도 이렇게 생겼어. 맞나?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인 거야? 그치? 무수히 많은 거지. 무수히 많은 거지. 이해됐어? 네. 근데 역함수와의 교점이 여기 y꼴 x에서도 발생하지만 다른 지점에서도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 됐죠? 근데 이런 애들은 아주 좀 드문 케이스라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y꼴 x와의 교점을 구한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봐봐.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방금 이 개념이 왜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y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네.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편의상 fx로 할게. 그러면 문제에서 fx와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그랬어. 네. 그러면 우리가 교점 구하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줘? 근데 보통. y는 x. 그치? 그거는 솔직히 사기. 얘랑 연립하잖아. 그치. 교점 구하라 하면 얘랑 연립하잖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은 이거죠. f 인버스 x를 구하는 거야. f 인버스 x를 지금 쌤이 암산해 보니까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기가 어때요? 까다롭죠? 맞잖아. 이 연립해가지고 근 구한다. 양변 제곱하면 4차 방정식 나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방금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굳이 그럴 거 없이 얘와 얘의 교점은
y꼴 fx와 y꼴 x의 교점과 같다.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퀄 x니까 훨씬 풀기 쉬운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좀 신중한 학생들은 어떤 질문 하겠어? 쌤 이렇게 되면 y꼴 x 이외의 점에서도 교점이 발생한다면서요. 맞나? 그럼 이렇게 하기 전에 뭐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근데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뭐 한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다 그냥 교점이 y꼴 x에서 발생하긴 합니다. 네.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